오늘 영상은 지금 종윤이 형이 이제 어제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좀 목 상태가 네. 많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죠.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딱 시간이 이 시간대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제 또 내일부터 이제 내일은 진짜 이제 끝이에요. 내일 들어가면 이제 못 나옵니다. 그죠. 이제 다시 못 보는 건가? 네, 도쿄 가기 전까지는 이제 못 나오고 네. 약간 그거 바라는 거 아닌가요? 그죠. 약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설렜는데. 네. 아니 당신이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지금 스케줄 한 3년 소화한다. 가능한가요? 내일이라도 당장 돌아오십시오. 그래 그거야. 그렇지 사실. 네. 그래서 오늘은 축구 영상. 저랑 또 형철이가 또 오랜만에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근데 오시자마자 결론들이 좀 많이 났어요. 일단 첫 번째가 누누입니다. 이 웃긴 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단톡방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뭐 내일 스케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제까지는 오피셜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아스날 얘기도 막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이제 이게 아침에 딱 보니까 누누 오피셜 났고 그리고 또 베니테즈 또 오피셜도 있고 그리고 지금 산초는 거의 오피셜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오피셜이 났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세 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누누입니다. 2023년까지 토트넘 허스퍼랑 계약이 완료가 됐어요. 그렇죠. 사실 어제 그 아스날이 지금 누노 타바레스하고 이제 연결이 나고 있어요. 벤피카의 왼쪽 풀백 백업인데 그 누노 선수 찾아볼 줄 알았는데 지금 누누가 갑자기 오피셜이 뜨는 바람에 결국 기다렸던 그 팬분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누탄 돌리기, 폭탄 돌리기에서 누누 얘기를 했는데 결국 토트넘이 그 폭탄을 쥐고 누누를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울버햄튼에서 4년을 있었죠. 챔피언십에서 프리미어리그로 울브스 첫 시즌 때 승격을 이끌었고 2시즌 연속으로 프리미어리그 7위 1980년 이후로 2시즌 연속 최고 순위를 울브스에서 기록을 했고 2019-20 시즌 그러니까 지지난 시즌에 유로파 8강까지 가는 등 유로파에서도 일단 성과를 냈습니다. 이게 이제 토트넘 구단의 오피셜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오피셜 자료에 사실 이 감독의 부족한 점이 나와 있을 리가 없죠. 그쵸. 당연히 좋은 점만 나와 있는데 좋은 점 내용들을 발췌해 보면 울브스에서의 4년 동안에는 딱 이 정도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울버햄튼 팬들도 분명히 마음에 안 들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누누 감독에 대해서 이런 부분 뭐 저런 부분 비판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예전 라리가에 있을 때도 사실 누누는 장단점이 좀 명확한 감독이다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울버햄튼이라는 구단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누누 산투는 괜찮은 감독이었다. 그렇죠. 어쨌든 성과를 냈으니까. 그러니까 성과 자체만 놓고 보면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감독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멤버들이 좋았죠. 코너 코디, 지오구 조타, 뭐 네베스, 윌리볼리, 도허티, 라우리 메네스, 페드로네투, 뭐 아다마 트라우레. 이게 지금 토트넘 그 구단 오피셜 기사를 보면 이 선수들을 누누가 2부 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 및 유럽 인재로 성장시켰다라고 일단 표현을 하고 있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 좋은 점을 발견하면 딱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건 그동안 우리가 숱하게 영상에서 다뤄왔기 때문에 그냥 이번 영상은 어쨌든 감독에 부임했고 그래도 그냥 이런 특징들이 있었던 감독이었다 정도로 그냥 내용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히우아베에서 이제 포르투갈 리그를 이끌었을 때 2개 컵의 결승전에 진출을 시켰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2014년 발렌시아에서 라리가 4위를 차지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시켜놓았고 2016-17 시즌에는 선수 시절 2년이 있는 포르투를 맡아서 리그 2위를 차지했죠. 한 시즌 동안 리그에서는 2패를 당하는 데 그쳤을 정도로 그때 성적도 뭐 괜찮게 쌓기는 했습니다. 근데 거듭 얘기들이지만 이거는 그냥 좋은 내용을 찾고 찾아서 토트넘 구단이 이걸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싶었고 아니 뭐 감독 오피셜 띄우는데 굳이 근데 누누는 이런 점이 좀 문제예요. 사실 이렇게 말할 이유도 없고 그죠? 우리가 꽤 괜찮은 감독을 데려왔다라고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누누가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땠고 그리고 좋았던 시절에 어떤 성적을 냈는지를 좀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지 팬들이 누누가 궁금하면 이스타TV 영상을 보면 된다고 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누누 얘기를 졸라 많이 했거든. 졸라 많이 했어요. 옛날부터 엄청 많이 했고 일단 레비는 뭐 이것도 사실 그냥 그러니까 관례인데 환영한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사실 감독 선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감독이 지금 계속해서 링크 났다가 빠그러지고 링크 났다 빠그러지고 링크 났다 빠그러지고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 어찌됐건은 좀 이제 팬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준 부분에 대해서 좀 고맙다라는 걸 전했습니다. 그리고 파라티치하고 얘기를 좀 많이 했다고 하죠. 토트넘의 공격적이고 재미있는 축구를 하고 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파라티치하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누누가 재능 있는 선수를 데려오고 팀 내 어린 선수를 포용하거나 좀 키워주는 특별한 감독이 될 거라고
믿는다고 레비는 얘기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거 왜 잘못 봤죠? 사람은 잘못 본 것 같아요. 이것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부분인데 공격적이고 재미있는 축구를 누누는 일단 하지 않죠. 그렇죠. 그게 첫 번째. 그리고 재능 있는 선수를 데려오고 팀 내 어린 선수를 포용하거나 키워주는 특별한 감독이 아닌 에이전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멘데스죠. 사실상 누누랑 맨데스는 그냥 세트로 가야. 왜냐면 누누가 멘데스의 그 거의 1호 고객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초대 고객이었기 때문에 멘데스하고 누누는 되게 두터운 친분이 있고, 게다가 멘데스는 그 울버햄튼의 중국 쪽 모기업하고 이미 관계가 꽤 있었기 때문에 그 인물들하고도 가까운 사이를 유지해서 울브스를 직접적으로 좀 도와준, 연결 링크가 되어준 그런 에이전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마 누누가 토트넘 감독이 되면서 멘데스도 어느 정도 누누를 좀 도와주려는,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도와주려는 어떤 액션을 취할 수는 있을 텐데 문제는 선수를 발굴하는 과정에서는 역시나 그런 멘데스의 파워, 또 멘데스가 보유하고 있는 훌륭한 포르투갈 선수들이 역시나 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누누가 선수 영입이나 구성에서 얼마나 좀 영향력을 보여줬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누누는 사실 선수들의 장점을 요긴하게 썼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딱 하나 예시, 대표적인 예시만 봐도 지오고 조타를 보면 그죠? 되거든요. 아다마 트라우레도 중앙 쪽 들어와서 좀 슈팅 같은 거 때려봐도 더 괜찮게 할 선수인데 너무 터치라인 따라서 그냥 드리블만 시키니까 굉장히 경기를 단조롭게 끌고 가게 될 원인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팬들이 많이 얘기했었던 게 네투의 기용 방식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었고, 그럴 수 있어요. 맞아. 만약에 다른 조금 더 괜찮은 감독이 네투를 데리고 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기량을 성장시켰을 수도 있다라는, 뭐 물론 이거 어디까지 가정입니다. 그렇죠. 뭐 더 못했을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그 선수들이 더 잘 뛸 수 있는 모습이 있는데 팀의 전술이 오히려 그걸 좀 제약시키는 모습을 보았던 건 우리가 그간 울브스 경기에서 많이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프리미어리그 보신 분들,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울버햄튼이 좀 어떤 식의 경기 운영을 하는지 알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단 오피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을 여기까지 토트넘 그 구단 직원이 쓰실 때 굉장한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진짜 레비도 이 얘기를 한 걸로 봤을 때 이게 진지하게 나온 얘기라면 사실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동안 눈을 봐왔던 입장에서의 이야기고, 울브스뿐만이 아니고 발렌시아에서도, 그리고 아까 성적이 좋았다고 했지만 포르투에서 일부 선수, 뭐 네베스와 같은 선수를 쓰는 방식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결국은 이제 토트넘의 감독이 되면서 일단은 먼저 우려를 좀 하게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파라티치 같은 경우에는 이 뭐 누누가 울브스에서 보낸 이 시간 동안에 뭐 선수단 통솔도 잘했고, 그리고 이 선수 개개인이 발전하고 활약할 수 있는 좋은 스타일을 만들어온 이 능력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좀 성공적인 시간을 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파라티치가 사실 누누를 좀 선호했다는 얘기가 많았었죠. 그래서 레비도 이 파라티치를 따라서 누누에 대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폰세카가 약간 먼저 거절이 됐었고, 이후에 이제 누누를 데려오는 걸로 레비와 파라티치가 얘기를 모았다고 그간 소식을 좀 전해줬는데, 결국은 뭐 이렇게 누누는 선택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누누는 뭐 사실 뭐 이런 멘트를 하긴 했는데,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부임하는 감독 대부분이 뭐 이런 식의 멘트를 하니까 뭐 어찌됐건 토트넘에 이제 누누 부임이 좀 확실시가 돼서 이제 오피셜 난 상황이고, 네. 누누 얘기를 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시즌에 좋은 징크스가 있다. 그렇죠. 이 첫 시즌 징크스는 제가 이제 좀 찾아온 자료인데, 그동안 이 감독이 히오아베를 맡았고 발렌시아를 맡았고 또 포르투, 울브스를 차례로 맡았는데, 리그 기준으로만 보았을 때는 첫 시즌 성적이 그래도 그동안 좀 좋았었어요. 일단 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쭉 띄워드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성적, 특히나 이제 뭐 발렌시아 4위나 뭐 아니면 울버햄튼을 챔피언십 우승으로 이끌면서 뭐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을 시키는 등,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는 사실 인정을 받아야 될 부분이긴 해요. 히오아베에서 일단 첫 시즌은 12승 6무 12패. 근데 이 다음 시즌이 오히려 컵대회 2번을 결승을 갔기 때문에 그때 실제적인 팀에서의 성적은 그 다음 시즌이 더 좋은 건 맞는데, 리그 기록에 한해서는 오히려 첫 시즌이 더 좋았어요. 두 번째 시즌 리그 성적을 11위로 내려갔기 때문에 리그 성적은 더 좋았었고, 발렌시아도 첫 시즌 리그 4위를 차지해서 챔스를 갔죠. 네. 근데 정작 그 다음 시즌 본인이 경질된 타이밍에서의 리그 성적은 9위까지 떨어지면서 리그 13경기가 끝나자마자 도중에 경질이 그렇죠. 됐습니다. 네, 중도 경질이 됐고, 그리고 사실 발렌시아가 굉장히 이후로 감독 선임 관련해서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겪었죠. 일단 게리 네빌이 좀 생각이 나고, 게리 네빌도 그렇고 뭐 그 사이에 있었던 뭐 사실 뭐 프란델리를 저는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무슨 뭐 훈련하러 나가는 선수들이 뭐 훈련을 거부하고 라커룸에 앉아있고 막 이런 사태들도 좀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발렌시아가
발렌시아는 약간 어려운 시기를 좀 겪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포르투는 2016-17 시즌 한 시즌을 이끌어서 리그 2위. 또 울브스는 챔피언십 1위를 첫 시즌에 차지하고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시즌 때는 프리미어리그 7위로 일단 잔류를 시켜놓았는데 뭐 이 성적을 보면 역시나 누누 감독은 첫 시즌 때 리그에서는 좋은 성적을 낸다. 굳이 그 이유를 좀 추정해보면 기본적으로 이 감독이 수비적인 성향의 감독이다 보니까 첫 시즌 때부터 부임 초기부터 약간 내려서는 축구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스타일에 대해서 상대하는 리그의 상대 감독들이 누누가 어떻게 플랜을 짜고 나올지 아직까지는 확실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단한 밸런스를 자랑하는 누누가 좀 더 일찍 성적을 내기에는 유리함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수비적인 축구에도 한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선수들의 스몰 스쿼드 운영에 따른 체력 부하와 부상 악재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시즌부터는 조금씩 위력을 잃어가는 게 그간 누누의 페이스였어요. 토트넘에서도 수비적인 모습으로 처음에는 조금 뭔가 그래도 실리적인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으나 아무래도 보는 재미는 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형철이가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오랜만에 진짜 방송을 찍은 거 말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형철이가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동감을 하는 바는 뭐냐면 아니 동감이라기보다는 좀 걱정되는 부분은 그 수비적인 부분 좋은데 이게 그거는 누누가 어디까지나 다른 리그에 있다가 이제 새로 이렇게 부임을 했을 때나 아니면 여기서 뭐 갑자기 다시 라리가를 간다든지 근데 울버햄튼을 이끌면서 누누가 어떤 스타일인지 다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토트넘에 왔어요. 근데 저는 토트넘이 목표로 하는 바나 어쨌든 이 구단은 챔피언스리그 티켓 경쟁을 해야 되는 구단인데 뭐 지나치게 수비적으로 갔다가 저는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리고 누누 스타일이 이제는 간파가 저는 됐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토트넘에 이식시켜서 막 갑자기 다른 축구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 감독이 기존에 했었던 형철이가 설명했었던 그런 위주의 전술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를 보낼 텐데 과연 그거에 있어서 당해줄 구단이 저는 몇 구단이나 있을지가 좀 걱정이 되거든요. 같은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사실 뭐 상위권 팀이야. 근데 뭐 이게 또 생각해보면 울버햄튼이 또 맨시티 약간 때려잡던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오히려 뭐 카운터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이고 근데 누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를 사실 토트넘 팬들이나 프리미어리그 팬들은 그렇게 고평가하진 않죠. 그렇죠. 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우려를 아는 채 일단 우리는 먼저 누누 오피셜을 처음으로 좀 먼저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누누가 이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사진을 찍었고 이제는 토트넘 벤치에서 선수들을 이끌 건데 모르겠습니다. 뭐 오늘은 저희 둘이 의견을 좀 나눠봤지만 종윤이 형도 분명히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얘기할 거고 사실 우리가 진짜 이 누누 주제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너무 사실 영상을 찍으면서 그래도 설마 오겠어? 누누 토트넘에 선임할까 했는데 약간 설마가 진짜가 된 느낌이기도 해서 아니 예전에 그 아스날 링크 있었을 때도 종윤이 형 그때 목 안 나올 그쵸. 때거든요. 근데 그 음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누누는 절대 안 된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미지는 이제 이렇게 잡혔는데 뭐 일단은 토트넘 프리시즌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후기 영상이었습니다. 이번 사이에 몰골이 많이 안 좋아지셨군요.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는 이제 그 뭐지 엄청 타고 머리가 굉장히 많이 자라셨어. 굉장히 약간 좀 피곤해 보이네. 요즘 스케줄상 좀 바쁘죠? 많이 바쁘죠. 하루에 세 탕. 월 오전 오후 심야, 화요일 오전 오후 심야, 수요일 오전 오후 심야. 날별로 시간별로 3개씩 일을 나눠서 했더니 오늘은 피파는 중계는 안 해요. EACC는 쉬는 날인데 여기도 아침 중계가 또 있다 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통장에 돈 쌓이는 거 보면 좀 뿌듯하지 않나요? 돈이 이제 즉각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중에 대충 이 정도 들어오겠다. 약간 그렇죠. 그런 게 또 있기 때문에 근데 힘들긴 해도 바쁜 게 좋아요. 사실 일 많이 하는 게 좋고 그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안 바쁜 게 좋아요. 안 바쁜 게 좋아요? 좀 쉬고 싶어서. 안 바쁜 게 좋아서 그래서 제로투를 이렇게 열심히 추시고. 제로투는 쳐야죠. 그게 돈을 주는데 어떻게 안 춥니까?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을 받으면 또 그 돈값을 해야 됩니다. 얼마였어요? 얼마였지? 한 10만 원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야, 그럼 누가 20만 원 터트리면 또 뭘 하시려고 그러면은? 20만 원 터트리면 이제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시간이 늘어난다. 그날 이제 30초 쳤죠 그거. 아니죠. 5분 쳤죠. 5분을 쳤다고요? 5분 쳤죠. 이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더라고. 클립 영상만 봤는데 그게 30초였는데 전체 5분 치셨구나. 힘들었고. 아니 그 30초 보는 것도 무슨 30분 같던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10만 원을 해주셔서 쳤는데 이제 끝에 광민선 아나운서님이 오셔서 또 5만 원을 해주셔가지고 추가로 이제 추가 시간. 춤이 힘들더라고 되게. 그죠. 여기 골반 움직이는 거 보여줄 수 있나요 한번? 아니요, 저는 10만 원 안 받아도 안 할 거예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10만 원도 안 들어왔는데 이거 왜 해? 네네.